안녕하세요, 책읽지라입니다. 제가 지난 2월 펜두카라는 브랜드의 모두의 오늘이라는 모임에 다녀왔거든요. 펜두카라는 브랜드는 나미비아의 여성들이 자수를 놓은 거를 가지고 제품화하는 브랜드예요. 나미비아의 여성들에게 이 자수를 가르쳐서 그들의 일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대요. 이 액자를 선물로 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공놀이를 하다가 빨래를 널고 있는 것 같고요. 밭에 가서 경작을 하기도 하고 밥을 하기도 하고 머리에 이고서 어딘가 또 밭에 가기도 하고요. 이웃집 아줌마랑 같이 절구공이를 찍는 것도 같고요. 또 물을 뜨기도 하고 이건 새를 활 같은 걸로 잡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짠 하려는 거 아닐까요? 이 작품들을 자수하신 분들의 이름이 여기 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자수로 자신의 일상을 표현하는 건데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고요. 어떠세요? 이런 꽁냥꽁냥한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살펴보는 것도 재밌지 않나요? 스토리와 이 제품들을 보자마자 완전히 반해버렸거든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펜두카 모임에서 제 일상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수동 매장에서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저의 인생책 3권을 추천했거든요. 그게 다 요즘 제 관심사와 맞물려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잠깐 소개합니다. 제 삶을 여유 있게 바꿔준 인생책 3권입니다. 2권은 책읽지라에서도 소개했던 거라 제가 링크를 걸려고 해요. 첫 번째 책은요, 타임푸어입니다. 거의 3년 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책을 소개할 때 소개했던 책인데요. 뉴욕타임즈의 여기자였던 작가가 왜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늘 시간이 부족하지? 라는 주제로 한 책입니다. 그 타임푸어 제목만 보면 굉장히 공감이 가잖아요. 아, 우리가 돈만 없냐? 시간도 없지? 늘 시간에 쫓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처음에 책을 살 때는 시간관리 책인 줄 알고 샀어요. 그런데 이 기자도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버드의 시간을 연구하는 박사님이라든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우리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하는 삶, 그리고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엄마가 돼서 밥 해주고 커리어우먼으로 기대되는 삶이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책 또한 답을 뾰족하게 내려주지는 못하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지워진 기대가 너무 큰 게 아닐까? 2번째 책은요, 좀 더 적극적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기로 했다라는 책이고, 제가 최근에 이 책 읽어드리는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도 나는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한다처럼 내 시간과 상관없이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인 줄 알고 읽었는데요. 읽어보니까 정말 이틀 동안만 일해서 나는 비용만으로 내 의식주를 해결을 하면서 나만의 온전한 시간을 즐기면서 사는 그런 일본의 프리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프리타족을 생각하면 능력이 없고 취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프리타족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책의 저자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이틀만 일하는 삶을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정말 자기가 아침부터 굉장히 루틴한 삶을 만들어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공부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밥도 챙겨 먹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52시간 일하는 것 역시 당연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 책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제가 링크도 걸어둘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권의 책은 제가 책읽지라에서 모두 다뤘던 책들이었고요. 3번째 책은 바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게으름 애찬입니다. 사실 이거 출판사에서 보내주시면서 여기 제가 포스트잇 붙인 부분도 있지만 그 편집자님이 포스트잇도 붙여서 정성스럽게 편지도 써서 보내주셨어요. 보자마자 사실 읽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게으름을 피울 여유가 없었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올해 1월부터 마음이 불안해질 때 혹은 정말 여유롭고 싶을 때 조금씩 읽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공감 가는 구절이 많아서 밑줄 잔뜩이었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러시아 문학 연구자예요. 그러면서 또 TV쇼를 진행하기도 하고 에세이를 쓰기도 하고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작가가 책을 출판한 것은 2017년, 한국에 출판된 것이 2019년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굉장히 클래식한 옛날 얘기 같으면서도 사실 지금 현대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책이 처음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비유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이 작가도 그 영화에서처럼 인도의 다르질링이라는 지역에서 호텔에 머물면서 딱히 막 엄청 여행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머물면서 거기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낮에는 뭐 낮잠도 자고 여가를 보내면서 이 책을 집필합니다. 인문 에세이다 보니까 조금 정리해서 전달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감명받았던 구절들 위주로 오늘은 책을 읽어드릴게요. 일하지 않는 시간에 관한 불안감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우리의 그런 초조함을 몰래 파고드는 어떤 당혹스러움이 느껴진다. 무엇보다도 빈 시간이 왜 그렇게 적은 걸까? 지금쯤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넘쳐야 한다. 과학기술과 진보정책은 한 세기가 넘도록 우리를 고된 일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겠노라고 늘 약속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자유의 시간은 우리네 할아버지 시절보다 더욱 줄어들었다. 어떤 사업가들은 이런 불안감을 돈으로 바꿀 방법을 부지런히 찾아낸다. 그 불안감을 병이라 부르며 치료하고 우리에게 다시 더 많은 기술을 팔고 테니스 레슨이나 트레킹, 마사지로 그 공허함을 포장한 뒤 이윤을 붙여서 우리에게 되판다. 아주 상냥하게 말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앞선 선진사회 사람들은 잠깐씩 자유시간이 생기면 텔레비전 앞에 구부정히 앉아있거나 모바일 기기를 만지작거릴 때가 많다. 물론 귀족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도박을 하고 미술품을 수집하고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자선 무도회를 여는 등 얼마든지 할 일이 많다. 지금은 그런 귀족 계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명심해야 할 점은 부자는 귀족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부자들 대다수가 젠트리 계층도 못 된다. 우리 삶에서 자유시간은 왜 그렇게 적을까? 그리고 할 일 없는 시간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왜 우리는 어쩔 줄을 모르고 갈팡질팡할까? 고된 노동의 쳇바퀴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 그리고 설사 뛰어내린다고 해도 다음에 무얼 해야 좋을지 모르는 당혹감의 핵심에는 여가의 의미를 둘러싼 혼란이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여가란 오락을 뜻하는 걸까? 빈둥거림인가? 스포츠? 취미활동? 그에 관해 골똘히 생각해본 사람은 별로 없다. 경제 선진국에서 여가를 위한 시간이 줄어드는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 주요 원인은 두 가지다. 100여 년 전 버트런드 러셀은 그중 하나를 그의 유명한 책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서 딱히 좌파적이지 않은 목소리로 짚어냈다. 그는 여가야말로 두루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이 조금씩 나누어 일을 덜 한다면 모두가 행복하게 생산하겠지만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만큼 생산하기 위해 일부가 초과 노동을 하고 나머지는 실업 상태로 지내기 때문에 모두가 비참할 수밖에 없다. 20세기 사회주의는 그 나름대로 완전 고용을 통해 실업을 해소했다. 사제계급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절반의 속도를 유지하며 늘 전업으로 일하면서 제한된 휴가 기간에 국가가 승인하는 제한된 범위의 여가 활동을 즐겼다. 그 결과 대중은 비참하게 살다 영혼이 망가지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따금 방종함에 휩쓸리는 삶을 살았다. 적어도 그것이 내가 젊을 때 동유럽에서 목격한 상황이었다. 두 번째 원인은 매우 단순하지만 탐욕이다. 세계를 지배해온 두 정치체제는 산업혁명과 결탁해서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지나친 욕심을 만들어왔다. 더 많은 재산, 더 큰 집, 더 많은 자동차, 더 새로운 기술, 더 많은 사물들. 우리는 만족을 모를 만큼 사물에 중독되어 있고 적어도 1851년 만국 박람회 이래로 더 많은 것을 축적할 기회와 자유시간을 맞바꾸며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물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자기도 클래리스 클리프 화병과 인도네시안 이카트 직물과 메스메이트 나무를 손으로 깎아 만든 탁자를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게 열광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사치품을 사기 위해 우리의 편안함을 팔아버렸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여가라는 걸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이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앞만 보면서 달려오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허기진 듯이 뭔가 더 생산해서 채워내려는 지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공감되는 대목은 여기였습니다. 요즘 우리는 바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니 참으로 미련하기 짝이 없다. 바쁘다는 말은 사실 자신이 노예 상태에 있음을 광고하는 것이다. 바쁜 사람이 사는 것만큼 덜 바쁜 삶은 없다.
2000년 전 세네카의 말이다. 세네카는 자녀를 위해서든 미래 세대를 위해서든 일하느라 바쁘다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의 말에 별로 공감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한 낭비라고 보았다. 그런 사람은 다음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낭비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무한히 이어질 것이다. 일이 아무리 즐겁고 유용하거나 필요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일종의 노예 상태다. 그러기에 여가의 첫째이자 으뜸가는 목표는 우리를 우리 시간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일할 때는 결코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여가가 무엇일까? 나는 여가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빈둥거림에 관해 두 가지 생각으로 망설이고 있다. 빈둥거림은 덕목인가 혹은 악덕인가? 게임이나 취미 같은 대부분의 여가 활동이나 요즘 우리가 즐기는 수많은 오락의 성격에 관해서는 수수께끼로 보일 만한 것이 거의 없는 반면에 빈둥거림은 모호한 형태로 남아있다. 역사를 통틀어 특혜받은 계급은 자신들의 특권을 지탱해주는 것들 가운데 빈둥거림을 못마땅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동로마 제국의 황제부터 유스티니아누스 시절에는 논팡이 밀고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능지처참, 교수형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에드워드 6세도 빈둥거림은 필연적으로 만취, 싸움, 구걸, 절도,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면서 게으름으로 인한 몰락이 폭동이나 도덕적 해이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업을 가지고 기술을 익히도록 경고했습니다. 그는 빈둥거리는 풍토가 왕국을 가난하게 만들까봐 몹시 두려워했는데요. 에드워드가 그 왕령을 발표할 때 겨우 1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의하는 여가란 이런 것입니다. 식사 후에 그 개들이 하는 것, 또 우리가 하고 당신이 하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여가다. 그것을 라틴어로는 오티움이라고 한다. 네고티움은 그 반대다. 즉 네고티움을 인생의 중간에 몰아넣은 채로 빈둥거리고 깃들이고 재미있는 것, 즉 오티움을 즐기기 위한 시간은 고작 마지막 몇 년만 남겨두니 딱한 일이다. 반대로 개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끝없이 자고 짧은 시간에 열중해서 노는 경향이 있다. 이 책은 그 균형을 찾아보자고 호소하는 맑은 소리가 되고자 한다. 내가 지금 이해하기로 여가란 결코 물질적 이익을 바라지 않고 순전히 그 즐거움을 위해서 자유로이 선택한 것. 빈둥거리고 깃들이고 단장하고 취미 활동을 하는 등 광범위한 영역을 두루 아우를 때 쓰는 단어다. 여가를 누릴 때는 가치보다 기교가 훨씬 중요하다. 현명하게 선택한 여가는 아무리 짧은 삶에도 깊이를 준다. 느긋하게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치열하고 유쾌하게 인간다울 수 있다. 어떻게 놀아도 된다는 말을 이렇게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감이 됐고 또 우리가 놀이나 여가에 대해서 상당히 낮게 치부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여가라는 시간을 주어졌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는구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가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빈둥거리기, 깃들이기와 단장하기, 그리고 놀이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가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담겨 있고요. 이 빈둥거림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냥 늘어져 있는 거랑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또 가장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를 지향해요. 그냥 늘어져 있는 것과 혼돈하지 말 것. 이런 주석을 붙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펜두카 모임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더니 노는 것도 그럼 열심히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빈둥거리기 정의가 다 있어요. 그냥 마냥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선택적으로 빈둥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빈둥거리기, 어슬렁거리기, 명상, 낮잠, 늦잠, 차 마시기, 일기 쓰기, 독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는 패러글라이딩 이런 활동들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또 TV 보기, SNS 하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 선택해서 여가를 즐기는 게 아니라고 선을 긋거든요. 그분이 말했던 것처럼 아니 노는 것도 열심히 놀아야 되나? 노는 걸 머리 아프게 저렇게 정의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하고 목표 달성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가란 무엇이고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는 너무 고민을 안 하고 사는 게 아닌가? 그 밖에도 새가 둥지를 꾸미듯이 내가 있는 공간을 단장하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놀이를 선택하고
그런 활동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선사합니다. 우리는 왜 노는 것, 빈둥거리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까요?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에 좋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펜두카에 다녀왔던 제 일상과 책 3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불안하고 조급하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또 시간에 항상 쫓기고 있다면 제가 오늘 추천드린 3권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읽지라였습니다.